눈도 못 마주치고 소리가 나는데 반응을 전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될까? 열심히 교정치료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정입니다. 그냥 교정이에요. 뭐 도수치료라 보셔도 돼요, 사실. 예. 하지만 내용이 다른 거죠. 내용이 다른 겁니다. 형식은 뭐 도수치료 나가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럼 내용은 뭐냐? 발을 정자고요. 기골은 기묘한 뼈예요. 그래서 기묘한 뼈, 그러니까 틀어진 뼈를 맞춘다, 바로 잡는다예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일반 교정법하고 방식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릅니다. 방식이란 건요, 뭐 여러 다른 곳에서 교정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추나를 받아보셨든, 아니면 일반 어떤 뭐 도수치료를 받아보셨든, 뭐 하다못해 어디서 뭐 마사지를 받아보셨든, 일반 그 기타 교정법들을 보면 주로 어떤 일종의 좀 자극이죠. 일종의 자극, 뭔가 이렇게 조금 움직여서 하는 자극.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방법은 해머링을 씁니다. 쳐서 맞춘다는 거죠. 제가 양쪽을 다 해보니까요, 확실히 틀어진 뼈를 맞추는 건 해머링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틀어진 뼈를 맞춘다는 건 그 척추, 그 틀어진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을 살리는 거거든요. 결국 신경을 살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뼈를 맞춘다는 거는 과정이고요. 신경을 바로잡는다는 게 결국은 본질이고 목표고 핵심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하죠. 신경, 신이잖아요. 경, 다스릴 경, 신의 다스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정기골 교정을 하다 보면 과연 이 병이 나을까 싶은 병들이 낫는 예들이 참 많아요. 기적 같은 드라마들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정법을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고수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뭐 예를 든다면, 돌이 안 된 갓난애기인데 아예 완전히 못 듣는 애가 온 거예요. 난청 정도가 지금 심각한 거죠. 눈도 못 마주치고 소리가 나는데 반응을 전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될까? 열심히 교정치료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애가 눈을 마주치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력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 뭐 10년 이상 된 난청 환자분이 청력이 올라간 예라든지 이런 뭐 예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간경화로 뭐 사형 선고받은 분인데 잘 살게 되었다든지. 자, 또는 황반변성인 한 30대 중반의 아가씨가 그게 없어졌다든지. 자, 지금 얘기하는 건요, 저희 병원은 황반변성 무조건 고칠 수 있어, 간경화를 무조건 고칠 수 있어, 이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청 환자, 귀 안 들리는 환자를 무조건 다 듣게 만들 수 있어,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만약에 원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뭐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정말 어렵고 힘든 질환을 저희가 꽤 많이 호전시키고 치료를 시키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저희 교정법은, 저희 정기골 교정법은 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교정법을 찾게 된 이유는요, 제가 다루는 분야가 난치병이잖아요. 이 난치병을 고치려면 강력한 뭔가 구조를 바꾸는 치료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추나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그거는 그냥 뭐 좀 허리가 좀 불편한 분들, 목이 조금 불편한 분들,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 난치병을 상대하기 위해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찾은 겁니다.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찾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열심히 찾아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고요. 못 만날 사람 없다. 저는 뭐 제한 두지 않습니다. 그 누구든 만납니다. 무슨 책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쨌든 찾아가서 만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만났죠. 뭐 여러 가지 교정에 관련된 학문도 임상체계도 참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와닿았던 게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해머링을 이용하는 학회였습니다. 척추 해머링이죠. 쳐서 틀어진 뼈를 맞추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모태가 됐고요. 또 하나는 골반 교정, 또 하나는 두개골 교정을 핵심으로 다루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분도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그분에게서 골반 교정과 두개골 교정을 배운 겁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저에게 모태가 됐죠. 이 두 모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나요? 아이고야, 거의 15년이 넘죠? 15년이 뭐야?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제가 또 터득을 하고 응용을 하고 새로 만든 교정 기술들이 굉장히 많죠. 신께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저는 그냥 이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거 참 싫어하거든요. 따라하면서 새롭게 뭔가 만들고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이걸 참 저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 교정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꾸 뭔가 새로운 걸. 그게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정기골 교정 치료입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 자체도 이미 청신경 교정 만들어냈고요. 또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명난청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 청각기관이다 보니까요. 뭔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명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삐 아니면 치 하는 소리를 들려줬는데 볼륨을 올리는 거예요. 치, 근데 이명 들려요? 예, 들려요 하면 이명이 더 큰 거죠. 근데 치 하고 더 큰 소리로 했어요. 이제 안 들려요 하면 그때 그 지점이 이명의 크기거든요. 그걸 데시벨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49데시벨의 이명 환자가 있다 칩시다. 꽤 큰 소리입니다. 위층에서 막 난리칠 정도의 소리죠. 근데 이분이 49에서 만약에 34가 됐다. 굉장히 많이 준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줄었어도 똑같다, 비슷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뭐지? 와, 도대체 저게 뭐지? 자, 그런 분들은 확인을 해보면 뭔가 이 뇌파 검사상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좀 우울 경향이 많거나 뭔가 뇌파에서 뭔가 뇌에서 인지하는 뭔가가 좀 부족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 정신과 약을 써야 되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그분들의 정신적인 부분, 뭔가 브레인의 부분을 뭔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게 뭘까? 이거 좀 더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상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소리를 결국 잘 들으면 이명은 치료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소리를 잘 듣게 하려면 뭘까?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소리라는 게 뭐죠? 소리는 결국 전기입니다. 이 진동은 결국 주파수고 이 주파수는 우리 세포에서 결국은 이 뇌에서 인지하는 것, 청각기관에서 인지하는 것도 세포가 인지하는 거니까요. 그 세포가 인지할 때는 결국은 전기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요. 진동을 전기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진동을 조금 뭔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아니면 뭔가 부드럽게, 아니 뭔가 리듬을 가져서 뭔가 변화를 주면 이 세포에서 느끼는 것도 분명히 달라지겠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건 일종의 청신경 교정법 2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앞서 말한 건 뭐랄까요? 브레인 멘탈 을 좀 더 올리는 치료겠죠. 브레인 멘탈 치료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거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길이 열려서 좀 더 고생하시는 다른 많은 환자분들에게 또 소중한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좀 많이 가르쳤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100명 넘는 우리 한의사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했죠. 강의를 많이 했어요.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약 처방 쓰는 법, 환자분들 이게 진찰하는 법, 요걸 가르쳤죠. 예. 그리고 또 많이 교정도 많이 가르쳤는데요. 재미난 건요. 교정은 가르쳐줘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니? 하니까. 아우, 선생님, 힘들어요. 교정하기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 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보다 좀 쉬운 환자들 많이 보는 게 좀 더 경영에 더 나아요. 이런 어떤 좀 편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거 나 혼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이 가르쳐야죠. 많이 가르쳐서 이 좋은 치료가 좋은 또 뭐 검사 기술도 그렇고요. 좀 더 많이 보급이 돼서 좀 더 획기적으로 많은 난치병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바람입니다. 이명난청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그 다음에 이걸 놔뒀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이제 잘 아시거든요. 뭐 치매 발생이 높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더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걱정들 맞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은 이 어려운 병을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기 치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병일수록 어렵게 대하고 정말 내가 좀 더 진심을 대해야 되거든요. 더 노력하고요. 그런데 감기 치료처럼 비용이 적게 쓰고 시간도 적게 쓰고, 비용이란 표현까지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 치료 비용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감기 치료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혀 치료 효과를 놓고 본다면, 몸이 건강해질 놓고 본다면 아깝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어려운 병일수록 정말 좋은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후회도 없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이 정말 많이 건강해지시기 때문에 저는 아깝지 않게 좋은 치료 꼭 받으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 치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